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입문을 했다든지 뭐 주식 투자에 어떤 경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우와,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다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뭐 뉴스를 봤을 때 관점 자체가 계속 그때그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의장께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중앙은행입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시장 금리라고 하죠. 미국 장기채 뭐 10 년이라든지 20 년채 금리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장기채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뭐 경기 회복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일 수도 있죠. 장기적인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그만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걸 팔아서 지금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게 되면 또 결국은 금리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러한 또 원리가 또 작동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시장을 통제를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활동에서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개인과 기관, 기관과 기관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나죠. 시장이 오히려 작동하지 않고 뭐 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화폐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실업률을 최소한으로 떨어뜨리는 거.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막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버리게 되면은 지금 실업자가 폭증을 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중앙은행에서 중앙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할 수 있겠지만 시장 금리까지 또 통제해 버리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에 1.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1.7%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시경제죠. 이런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못을 봤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하락하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공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숨틀 구멍, 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숨틀 구멍을 열어 두면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뭐 한마디로 양방향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몰고 가게 되면, 위로 포지션을 몰고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기가 너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래 방향, 만약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이 실물 경제가 파탄인 이 상황에서 지금 유동 자산마저 만약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버티나, 이러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냐면요, 늘 여러분 기본입니다. 상식선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의 채권 금리, 장기 채권 금리가 1.7% 까지 올라가고, 만약에 여러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2.5% 까지 올라갔다라고 예상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2.5% 여러분 채권의 2.5%는 확정 금리입니다.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마디로 고퍼 주식 있죠. 고퍼 주식.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심이 굉장히 높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안전한 채권에 큰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심이 꺾이는 거죠. 한마디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높은 기대심만으로 투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일으키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고요. 폭발적으로 수요를 일으키려면 단순히 기대심뿐만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도 함께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적이 굉장히 좋다. 1년에 뭐 주가 수익률 대비 뭐 10%다. 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10%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 정도가 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10%를 버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은 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채권 금리가 2%까지 상승을 해도 영업이익이 10%나 나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죠. 거기에다가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어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 액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익이 잘 나고 또 성장성 있는 주식은 결국은 뭐 이러한 것들의 뭐 큰 변화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모든 게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굉장히 상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숫자로 바로 나오는 거죠. 숫자로 수치로 바로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선일 수밖에 없지만 또 이제 어려운 게 숫자라는 게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와 또 기업들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되게 재밌는 게 숫자가 먼저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 이거를 했을 때 이것도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숫자라는 결과가 좋은 것이냐 이것을 또 따지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결론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혼란스러운 장세에 투자에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하자. 결국은 실적이 나고 미래에 대한 기대심도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없다면 최소한 실적이 꾸준하면서 미래에도 꾸준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